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2012년 1월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저는 이제 50여 년 이상을 살고요. 또 기자 생활을 제가 27, 8년을 했습니다. 저는 뭐 제일 글을 잘 쓰는 기자라거나 아니면 뭐 상을 많이 타는 기자는 아닙니다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본 기자일 겁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을 판단할 때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평가할 때 기준이 그 사람의 IQ라든가 뭐 독서량이라든가 재산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남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요. 남들이 저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누군가에게 좀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하면 유인경 씨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제가 마침 그때 상태가 안 좋아서 시큰둥하게 대했다거나 좀 차갑게 굴었으면 재수없어.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1, 2초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 천국과 지옥처럼 달라지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태도라는 것이요. 꼭 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상냥하게 굴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거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건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니면 성공이건 실패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도의 힘입니다. 태도의 힘은 요새 뭐 S라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서 그 태도의 힘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S는 뭐냐면 쿨하게 사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해 뭐란 말 많이 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는 2, 3살짜리 말을 갓 깨친 아이도 합니다만 뜻밖의 사과를 잘 못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기쁘고 우쭐해하지만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사과를 하면 태도가 확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요. 칭찬받으면 참 행복해하지만 왜 이렇게 일을 했어? 라고 지적받으면 태도가 돌변해서 막 울거나 아니면 삐지거나 뛰쳐나가거나 해서 캐리우먼이 아니지 않나? 라는 질책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네, 잘못했습니다. 라고 빨리 말하는 것. 사과는 빨리 할수록 좋다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써 있으면 어떤 상품이든 안심을 합니다. 볼펜 하나를 봐도 이거 일본제네? 그러면 좋은 품질의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주죠. 과자를 먹어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 지진이 난 후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일본을 훌륭한 국가라고 박수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일본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게 절규를 수십 년간 해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훌륭한 국가라고 하지 않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불량식품 만들 수 있죠. 공정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리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오히려 소비자들을 원망한 회사는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꼭 상사하건에 잘못했다 그러거나 실수를 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황에서 좀 쿨하게 사과할 수 있으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예로 오바마 대통령의 예를 많이 듭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담대한 희망, we can do it 이란 것에서 많은 신조어도 만들고 언어의 마술사라고는 합니다만 이분이 가장 빛났던 때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갔을 때 젊은 여기자가 오바마 씨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다음 스케줄이 너무 밀려 있어서 경황이 없어서 떠나면서 스위티 다음에 얘기해요 갔답니다. 그런데 그 스위티라는 말이 예쁘니 귀염둥이란 거야 조금은 좀 저속한 얘기라고나 할까요? 그런 속어였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었겠죠. 누군가가 지적을 하니까 오바마 씨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패기 기자, 아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패기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제 나쁜 말버릇이긴 한데 스위티라는 말이 기분 나쁘셨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말버릇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기회에 워싱턴에서건 디트로이트에서건 패기 기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디트로이트 산업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못했고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된 것에도 이런 힘이 큰 것 같습니다. 뭘 잘못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쿨하게 용서했다고 한 거죠. 그다음에 용서를 구한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지금도 야단을 맞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실수 지적을 받는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제가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제가 직급이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슬프게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사들이 여러분을 질책하는 거는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근데 그들이 권리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 때 그게 발전하는 겁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냥 잘못했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은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제대로 된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쿨하게 빨리빨리 사과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X 중에서 좋아하는 단어 하나는 심플입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직장인들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뭘까 했는데 남자들의 1위는 다음에 밥 한번 먹지 이거였고요. 여자들의 1위는 뭐였냐면